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진행해 드릴게요.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조금씩 마음들이 불안하신가요, 여러분? 네.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너무 크게 불안해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단은 32.4%까지 윤석열 를 지지한다 이런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 씨가 그래서 1위고 나머지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24.1 그리고 이낙연 씨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14.9%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여론 가장 컨벤션 효과가 컸을 때의 지지율이 32.4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만으로 계산을 해도 이재명과 이낙연의 지지율을 그죠? 24.1, 14.9 합하면 얼마입니까? 38, 39%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야권 단일화, 여권 단일화 했을 때 단순 지지율만 이렇게 합쳐봐도 39대 32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큰 반향을 일으키더라도 범 여권 지지율을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이라고 이런 여론조사 기관도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차기 대선 후보 가상 대결했을 때 이재명 대 윤석열 40.5대 37.4%, 이낙연 대 윤석열 37.1% 대 윤석열 38.1%.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신경 쓸 수준의 물론 신경 쓸 수준의 이제 윤석열의 이제 지지율인데 그렇게 막 대단히 막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런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고점을 찍은 거니까 서서히 빠질 겁니다. 여러 가지로 또 분명히 국민들이 이제 현명한 눈으로 윤석열을 검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너무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윤석열 씨 참 언론들이 참 그렇게까지 봐주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요 정도 수준이구나. 당신은 이제 검증받는 길만 남았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LH 지금 투기 의혹 이게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대중의 그 분노의 영리는 사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퍽 하고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검찰 개혁 여러 가지 윤석열 뭔가 이슈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자녀의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이제 흑색 선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돕고 있는 국민들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국민들이 조금도 우리 정부의 어떤 불신을 갖지 않도록 정말 칼을 빼들고 발본색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LH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이 변창흠 씨가 아예 LH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를 옹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장기적으로 절대 돕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H 투기 의혹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좋을지 조금 자세히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여러분의 늘 후원과 격려로 열심히 활동하고 취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제가 1인 시위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분이 그 지켜보시면서 또 SNS에 많은 글도 써주시고 하셨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덕에 버텼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신 덕에 광고도 좀 들어와 있네요. 네, 광고 좀 잠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 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 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LH 지금 투기 요게 정부가요.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이 문제를 이제 그 샅샅이 파헤친다고 하죠.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이게 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중심으로 꾸려져야 됩니다. 이게 검찰에 이거를 맡겨야 된다. 막 이런 여론들을 지금 보수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는데 보수 언론의 의도는 딱 그런 거예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하면요. 지금 안 그래도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자기들이 지금 수사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LH 투기 의혹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해요. 그래서 조중동은 검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경찰로부터는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다급해가지고 지금 뭐 검찰도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그 막 보도들을 막 엄청 띄우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이런 데에 절대 말려들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머니투데이 뭐 김자아 기자라는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LH 투기 수사는 망했다. 한동훈이 했다면 점점점 검찰 수사관의 한탄. 그러니까 어떤 그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 수사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면서 대서특필을 해놨던데 이 누리꾼이 이렇게 써놨어요.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 업계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다. 전수조사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했다. 이러면서 기사를 써줬는데 참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보세요.
검찰 수사관님, 검찰이 했다면 이렇게 수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하기는 빨리 해.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장모가 갑자기 투기 대상자로 떠올라. 그러면 갑자기 사건이 덮이거나 윤석열 장모는 이분은 모르고 투자했어요. 뭐 제3자한테 갑자기 모해 위증을 강요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투기꾼들은 신기하게도 다 아이폰 11을 써가지고 이거 뭐 디지털 포렌식도 못하고 아예 수사도 포기하겠죠. 니네 검찰한테만 가면 늘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잖아. 어디서 한동훈이 했다면 이러고 글을 쓰고 그래? 한동훈이 수사 했으면 이 사건이 그런 식으로 윤석열 장모가 제대로 수사가 되겠니? 어디서 국민들 눈속임을 하려고 내 이놈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또 열심히 써줘요 기자들이. 머니투데이 김지아 기자.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 검찰들의 이 지난 몇 개월간의 수사 다 지켜봐 놓고는 진짜 양심에 안 꺼려지냐? 지금 그리고 뭐지? 아무튼 그 검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이제 부패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에서 열심히 피력을 하고 있고 이런 내부의 의견을 조중동을 중심으로 열심히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정도로만 수사가 제한이 됐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그래서 부패 범죄라든지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뭐 등등등 요런 거. 그래서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수사를 못 하냐? 왜 경찰한테만 맡기려고 하냐? 뭐 이런 이제 내부의 의견을 좀 피력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이 사람은 검찰총장 그만둬놓고도 내가 예전에 이런 투기꾼들 수사해봐서 아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뭐 보수 언론이랑 인터뷰하고 참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흔들림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수사본부 지금 꾸렸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하세요. 검찰은 이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얘네들의 어떤 정부를 공격하고 헐뜯을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이후에 그럴 때 수사를 맡길 수가 있어요. 경찰한테 모든 정권을 일단 주세요. 뭐 경찰도 뭐 못 믿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뭐 문재인 정부를 뭐 헐뜯거나 뭐 악용하거나 보수 언론과 협잡해가지고 일단 뭐 그럴 위험성은 현재 국면에서는 좀 덜한 조직이니까 경찰을 맡기세요. 그리고 경찰도 다 못 믿기 때문에 총리실이 다 관할을 하세요. 그래서 특히 LH 얘네들은 사실 지금 조사의 주체가 돼야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사람들은 회의에 참조하도록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권한은 주되 절대 이 조사의 주체가 되게 하면 안 돼요. 특히 변창흠 이 사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특히 MBC 기자랑 인터뷰했나 뭐 직원들이 뭐 투기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더라고요. 진짜 LH는 특히 이 변창흠 이 사람은 제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 검찰, LH 이런 쪽은 웬만하면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뭐 때로는 뭐 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뭐 수사를 맡길 게 있다면 뭐 거기도 좀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수사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언론들이 계속 이게 뭐 문재인 정부를 막 흔들려는 어떤 하나의 그 아이템 하나 잡은 것처럼 막 그렇게 또 보수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그 흐름을 잘 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의 LH 직원들의 그 토지 거래 내역 이런 것들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정을 잘 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 왜 조사하냐 또 뭐 이런 그
보도들이 뭐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참 그러면서 뭐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보도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박정부 때 3기 신도시 땅 미리 샀다? 정부의 황당한 물타기. 뭐 이런 이제 제목의 보도로 뭐 이런 게 나오던데 보도 내용이 살짝 보면 이래요. 5년 전 부동산 경기나 3기 신도시 조성 배경 등을 고려해보면 정부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에야 처음 조성 계획이 수면 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배경, 요것과 관련해서는 2018년 9월 이후에 이제 조성 계획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 전에 거는 뭐하러, 예, 그 조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뭐 3기 신도시만 뭐 관심 사안입니까? 예? 그거 말고도 LH 지역의 신도시 지정과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사업도 LH가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그 조성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의 정문이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 그 주변의 땅값 시세도 변해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사들였으면 어떡할 건데? 응? 다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응? 신도시와 상관없이 LH의 모든 사업과 모든 지난 10년간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혹시라도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좀 투기를 했는지 다 전수조사해야 돼요. 지금 국민일보는 오히려 정부가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니들이야말로 물타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안의 본질은 투기꾼을 잡는 거죠. 근데 마치 문재인 정부 안에 투기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투기는 잘못된 거죠.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기 현상이 새로 생긴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니들 언론이야말로 물타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LH 그 투기 의혹 신도시 지정과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정부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신도시에 한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도시에 예정돼 있는 그러니까 주변 땅까지도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런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LH가 절대 아니한 자세로 신도시 안에 어떤 그러니까 보상 구역으로 이렇게 책정된 그 토지만 조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꾼들은요. 제가 보도를 살펴보니까 그 신도시 발표 지역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도시의 땅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감시망도 피해가고 그리고 그 보상 책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죠? 딱 그 보상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보상 금액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 거니까 이득은 이득인데 실제로는 그 신도시 개발 지역이 땅값이 오르면서 그 주변부 땅값까지 함께 오르는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부 땅을 사들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투기꾼들은 그런 식으로 국가의 어떤 감시망을 피해 가지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나 했던데 3월 8일자 아침 조간인데 이런 보도가 있어요. 고수들은 광명 시흥 인접 지역을 노렸다. 수년간 손바뀜 급증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지역이 경기도 시흥시의 과림동과 무진해동 뭐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도시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그 인접 지역인 도창동과 매화동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토지 거래 내역들을 다 이 기자가 그 등기부 등본 뽑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신도시로 발표된 지역보다 그 인접 지역의 거래 내역이 두세 배가 더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요 자료에 근거해서 발표를 한 게 있던데,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은 오히려 그죠? 예. 그 인접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도시에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이 상가들이 다 들어서고 인구가 좀 이제 증가하고 최소 10년 가까이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 진행되는 것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그 신도시 그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부 지역까지도 다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맡기지 마세요. 예. 이 사람 LH 사장 출신이라 뭔가 좀 믿음이 안 가. 한동훈만큼 믿음이 안 가요. 절대 맡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보수 언론들이 물타기 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LH의 사업 뭐 이런 것과 연관된 것까지 다 전수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 상관없이 어떤 정부가 들어섰건 상관없이 이런 식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 투기 다 잡아내야 돼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세균 총리가 세게 말을 했죠. 아예 그 뭐 폐가망신을 시켜야 될 정도로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자금을은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뭔가 좀 약간 정세균 국무총리 인상이 좀 선해서 그런가요? 뭔가 좀 그냥 종이 인형처럼 보이고 뭔가 좀 흐물흐물해 보이고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게 늘 없어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이런 발언은 잘 하셨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조사를 하세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조금 그 제대로 좀 해결을 잘 못한다. 약간 뭐 좀 그런 좀 이미지가 있어요. 이번에 오히려 이 코로나 국면 잘 돌파하는 것처럼 오히려 정부의 진짜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 벌어졌어 봐. 제대로 조사나 했겠어요? 뻔하지. 오히려 그들의 이해관계가 이 투기 세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더 못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진짜 발본색원을 하시는 모습들을 초반에 약간 조금 이제 국민들의 조금 비판은 받더라도 오히려 결과가 완벽하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서 그래요. 더 칭찬을 받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잘하는 공무원 그 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 이런 거 한번 벌어지면 아주 그냥 그죠? 아주 그냥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더 막 치고 나가잖아요. 정면 돌파해서 위기를 돌파하잖아요. 그 이재명 지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하세요. 정세균 총리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사바리스타 마치기 전에 박범계 장관에게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어제 서초동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솔직히 말해서 이 3월 22일까지 저는 그 어미중 검사가 정말 기소될 수 있을까 암담합니다. 이게 이미 지금 대검에서 내가 위증에 가담했다 라고 이게 밝힌 고 한만호 씨의 재소자 동료들이 있어요. 그 재소자 동료들에 대해서 내가 위증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무혐의 처분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소자들조차도 지금 위증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혐의 처분하고 있는데 이 모해 위증 교사범으로 의심을 받는 어미중 검사를 기소를 할지 저는 뭐 가능성이 솔직히 10%도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조남관 대검차장이 지금 그 검찰을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못 믿겠습니다. 검찰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냥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번에 한해서 좀 발동을 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온 이문정 검사에게 이 사건 수사의 책임을 맡기는 거, 이런 수사지휘권을 빨리 발동을 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이게 지금 재소자 최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지금 나는 한만호 씨 그 주장에 동의 안 한다. 위증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공소시효는 아직까지 지금 살아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의 공소시효도 3월 22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 빨리 소환해가지고 당시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대질신문 시키세요. 예. 재소자 김 씨, 뭐 이런 사람들은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한은상 씨 살아 있잖아요. 불러다 놓고 빨리 대질신문 시켜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미준 검사가 무슨 일을 시켰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소자 최 씨가 실토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 어미준 검사는 이제 교사범이죠. 이 교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22일이 지나더라도 어미준 검사를 기소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또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박범계 장관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어미준 검사를 당장 조사는 못하더라도 이 재소자 최 씨는 조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빨리 소환 조사하세요. 네.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그냥 맡기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박범계 장관이 나서서야 됩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방해꾼이 일단은 좀 사라져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 안으로 빨리 하십시오. 허재영 기자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속에 이렇게 취재도 하고, 때로는 어제처럼 거리에서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또 액티비스트도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였습니다.